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병동 뇌혈관 질환 환자의 재활간호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개념과 병태 생리에 대해 알아본 후 예후 및 뇌졸중 환자의 간호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 장애로 인한 질병 및 사고의 총칭으로 중풍으로도 불립니다. 뇌 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 차단으로 갑작스런 의식장애와 함께 편마비를 일으키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기능 상실을 초래합니다. 뇌졸중은 뇌 혈관성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수명 연장과 노령화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자가간호, 가동력, 의사소통의 제한과 함께 사회적인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재활간호를 시작해야 하며 회복기간이 길고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활간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태 생리입니다. 뇌졸중을 이해하기 앞서 간단히 뇌 혈관계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뇌로 향하는 혈관은 대동맥을 시작으로 경동맥을 지나 뇌로 향합니다. 뇌의 혈관계는 크게 양측 경동맥에서 시작하는 전뇌 순환과 양측 추골동맥에서 시작하는 후뇌 순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앞대뇌동맥, 중대뇌동맥, 뒤대뇌동맥, 손목동맥, 바닥동맥, 척추동맥 등이 있습니다. 뇌 조직의 산소는 뇌 혈류에 의해 공급되며 정상 뇌 혈류량은 1분당 100g의 뇌조직에 대해 약 50ml입니다. 뇌 혈류에 장애가 생겨 뇌 혈류량이 분당 15에서 20ml로 감소 시 의식이 없어지고 15분이 경과되면 의식장애가 일어나고 재순환으로 회복하기 어렵게 되며 뇌 혈류 중단이 30초 이상 계속되면 세포 내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뇌 혈류량이 감소되면 뇌의 국소적 허혈 상태가 초래되어 근육이 약화되고 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뇌졸중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리학적 분류로는 뇌허혈성과 뇌출혈성으로 나뉩니다. 허혈성 원인으로는 혈전증과 색전증이 있으며 혈전증의 경우 뇌혈관에서 유리된 혈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졸중의 가장 흔한 형태로 70%는 고혈압, 당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색전증은 심장질환이나 종양 등에서 유리되며 전구 증상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병하고 대부분은 의식은 있으며 두통이 동반됩니다. 출혈성 원인으로는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이 있으며 뇌내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고 주로 활동 중에 발생하며 증상 발열은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지주막 하강에 생기는 출혈로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환에 생기는 동맥류 파열입니다. 기간에 따른 분류로 일과성 허혈 발작과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이 있으며 일과성 허혈 발작의 경우 일시적이고 국소적인 대뇌 허혈로 인한 단순 가역성 신경계 기능장애로 소뇌졸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속기간은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24시간 이내에 회복됩니다.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의 경우 발병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과성 허혈 발작과 유사합니다. 뇌졸중의 예후입니다. 재활치료 후 신경학적 회복은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나 출혈성 뇌졸중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신경회복의 90% 정도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마비의 회복은 주로 8에서 12주 사이에 재활치료 시행 시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능적 회복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며 6에서 12개월 정도 지나서 가능합니다. 기능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20%는 침대에서 벗어날 때 도움이 필요하며 70%는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71%는 직업적 역량의 결손이 오며 16%는 자신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상자들은 재활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의존 상태로 지낸다고 합니다.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령, 뇌졸중의 재발, 양측성 뇌졸중, 치매, 동반질환, 요실금과 실변, 심한 연화장애, 지연된 재활, 우울 등이 있습니다. 재활 시작 시기는 활력 증상이 안정되면서 48시간 동안 신경학적 병변의 진행이 없을 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재활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경우 시작하고, 대개 발병 후 3, 4일부터 첫 주 이내 경직성이 나타나기 전에 재활치료를 시작합니다. 3, 4주간은 기립훈련은 삼가하고 구축 예방을 위한 침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뇌졸중 재활의 치료 적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뇌가소성이란 뇌세포 일부분이 죽더라도 재활치료를 통해 그 기능을 다른 세포에서 대신할 수 있는 회복력입니다. 뇌졸중 발병 후 그 기능이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뇌가소성의 70%가 발생하는 첫 1개월이 가장 중요하며 나머지 20%의 뇌가소성은 2, 3개월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90% 이상의 회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환자의 간호사정입니다. 먼저 대상자나 가족에게 뇌졸중 당시의 증상, 진행 과정, 증상의 중증도를 알아보고 초기 발병 후 증상이 악화되는지 혹은 호전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이후 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의식상태, 지능력과 기억력의 장애, 감각이나 운동의 변화, 시력 문제, 균형이나 걸음걸이 문제, 읽기 혹은 쓰기 기능의 변화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밖에도 기저질환, 식습관, 흡연, 운동, 약물이나 알코올 섭취 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신체 검진 및 임상 증상 확인에 대한 첫 번째로는 신경계를 사정해야 합니다. 허혈 부위와 범위에 따라 증상과 징후가 다르며 좌우 방구의 침범에 따라 다르나 좌뇌는 오른편 신체의 기능을 관장합니다. 운동 기능 장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단위의 전부가 이완되면 마비가 나타나고 일부가 이완되면 부전마비가 나타나게 되며 편마비는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이나 추체로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고 심부관 반사가 항진되는 경직이 오므로 수동적으로 관절 범위 운동을 시킬 때 초기 저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직은 전형적으로 팔이 다리보다 심하고 대개 팔의 굴곡근과 다리의 신전근의 경직이 옵니다. 뇌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각 기능 장애로는 시야 결손이 있으며 이는 시각로가 차단되어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대부분 동측 반맹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좌측 편마비의 경우 좌측 반맹증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편마비 환자의 걸음과 자세 또는 운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비된 쪽의 감각은 저하되나 심부 통측 감각은 남아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은 환측 어깨와 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관절의 아탈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발생되고 통증 악화로 인한 기동성과 자가간호의 제한을 유발하며 팔의 부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의 방구가 침범된 경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상실되고 충동적이고 판단력 감소와 함께 인격 변화가 오므로 신체적 손상에 대한 위험이 높게 되며 좌뇌 방구 침범 시에는 행동이 느려지며 조심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뇌피질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 감지를 못하는 실인증과 의지대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수의적 동작장애인 실행증이 올 수 있으며 우측 편마비 환자는 전형적으로 좌측에만 실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어기능 장애로는 구음장애, 발성장애와 실어증이 오며 실어증은 운동성 실어증, 감각성 실어증, 전 실어증이 있습니다. 좌측 편마비의 경우 언어 능력은 완벽하나 우측 편마비의 경우 실어증이 있고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거나 발음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화장애 발생 시 입술, 혀, 인두, 후두 기능 저하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침 흘림, 환측의 구강 내 음식물 정체, 식사 시 살에 들리거나 기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하장애로 인한 음식물의 기도 흡입은 질식이나 기관지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 일시적으로 정신혼돈, 집중력 장애, 정서적 요인, 의사소통 장애, 운동기능과 자세 조절 기능의 손상, 방광위완 등의 이유로 인해 실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억제 신경인성 방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뇨를 수의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빈뇨나 긴박뇨가 발생하며 비억제 신경인성 장으로 인해 흔히 변실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졸중 발생 후 근력 약화, 운동 및 협응 능력 장애, 감각 및 인지 장애가 있을 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손상 후 환자는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고 혼란스러우며 정서적 불안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 감소, 우울, 부정, 고립감, 사회적 위축, 적개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뇌졸중 후 우울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부적절한 성행위, 좌절이나 분노의 표출, 어린이와 같은 퇴행성 행동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진단입니다. 간호진단과 관련된 요인은 두개내압 상승, 활력증 후 변화, 전해질 불균형, 마비, 인지장애, 편측 무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간호진단으로 비효율적인 조직관류, 체액 과다, 자가간호 결핍, 영양 부족, 감각지각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계획 및 중재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의 예방과 관리가 지연되면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시부터 환자가 최적의 기능을 할 때까지 재활 간호 중재가 필요합니다. 재활의 목표는 일상생활 활동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질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 목적은 첫째, 합병증을 예방하고 둘째,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며 셋째, 장애에 대한 기능적 재활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간호 중재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으로 운동을 통해 관절과 연조직의 가동력 유지 및 증가, 신경 근육의 조정 증가, 근육 강도의 증가, 그리고 신체적 이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계획은 편마비 환자의 자가간호를 위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초기 이완기에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하고 급성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수의적 운동이 나타나면 능동적 보조 운동을 하며 근력이 증가함에 따라 능동 운동을 실시합니다.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워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 등 다양한 관절 범위 운동을 해야 하며 건강한 손으로 환측 사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체위 유지입니다. 뇌졸중 후에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관절 구축, 통증, 피부 손상이나 욕창, 호흡장애 등을 유발하므로 적절한 체위 유지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경축과 위축, 근골격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체의 체위 유지로 어깨 관절은 외전, 외회전, 내회전을 번갈아 유지하고 아탈구 감소를 위해 손상된 쪽 어깨 밑에 2에서 3인치 두께의 수건이나 베개를 대주어 어깨가 앞으로 나오게 하고 팔꿈치 관절은 굴곡과 신전을 번갈아 유지하며 손목 및 손가락은 과도하게 굴곡되지 않도록 손에 고무공이나 작은 물수건을 쥐게 하고 손목은 외회전 상태에서 베개로 팔 전체를 지지합니다. 하체는 둔부 외전이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트로켄터롤을 대주고 풋드롭을 예방하기 위해 발받침을 대줍니다. 앙화이는 근활동이 감소되고 원시적 반사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시켜야 합니다. 환측으로 눕히면 환자 자신이 마비 부위를 볼 수 있으므로 감각 기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권장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근육 활동 부족으로 정맥혈의 정체 가능성이 있으므로 눌리는 부위가 있는지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하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하장애 간호입니다. 연하장애는 흡인성 폐렴과 영양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사 시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몸을 약간 숙인 자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미음이나 요구르트를 조금 주어 삼킬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연식의 음식을 조금씩 먹게 합니다.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 육류와 곡물, 채소를 함께 갈아 으깬 연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액체 음식은 스푼에 담아 혀의 뒤쪽에 넣어줍니다. 컵으로 마실 경우 반컵보다 적으면 머리를 뒤로 심하게 젖히므로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컵의 절반 이상 따라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먹을 수 있다면 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제공해주며 마비된 쪽 입안에 음식이 고이거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 마비된 부위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점검 및 구강 간호를 시행해줍니다. 평균적으로 발병 6개월 후에는 85%에서 90%의 환자가 발병 전에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간호 중재로 진압력 상실이 있을 때에는 시계와 달력을 두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나 친구의 사진을 방에 비치하고 주위 환경은 일관성 있고 조직적으로 유지하며 보청기나 안경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시각실인증 경우에는 물건을 만지도록 격려하고 목소리나 친숙한 태도로 대하며 한 번에 한 가지 음식만 제공하고 먹고 있는 음식을 알려줍니다. 청각실인증은 글씨나 입술의 모양을 읽음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며 촉각실인증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사정하기 위해 부드럽게 접근하고 통증이나 감각장애 시 화상, 동상, 타박상, 압박을 피하도록 합니다. 실행증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간단하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며 매일 옷을 입을 때는 동일한 절차대로 입게 합니다. 물건의 사용법 및 작업 수행 순서를 시범 및 교정해주고 복잡한 행동은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합니다. 반맹증이 있는 경우 처음에는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보이는 쪽에 놓아주면서 차츰 병변 측으로 자주 고개를 돌리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편측 무시가 있으면 무시된 신체 부위를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하되 세수, 면도, 옷을 입을 때에도 신체 부위를 만져보게 하여 상기시키며 손상 여부를 자주 확인하고 보호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치료 시 한쪽에 다양한 촉각 자극을 제시하며 좌우 대칭인 작업 등을 활용합니다. 지각장애로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면 색깔로 표시해주고 계단 끝부분에는 눈에 띄는 색깔의 페인트를 칠하여 환자의 낙상을 방지합니다. 언어장애나 표현을 못할 때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 청력장애가 있는지 귀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는 단순하고 평이한 단어의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환자에게 대답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실어증 환자의 회복은 듣기, 보기, 말하기, 글쓰기의 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듣기 훈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배변 및 배뇨장애 간호입니다. 요실금 및 변실금은 뇌졸중 후 우울증의 원인이 되며 퇴원 후 사회활동을 하는데도 큰 불편이 되고 성기능 유지에도 장애가 됩니다. 간호로는 간헐적 도뇨, 정해진 시간 간격에 따라 배뇨를 시행하는 방광훈련, 하루 일과 중 배뇨할 시간을 정해주는 계획된 배뇨훈련, 요일을 느끼면 즉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즉각 배뇨 등을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환자의 옷이 젖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경인성 장 때문에 변실금이 초래될 경우에는 신체 운동, 수분 섭취, 고섬유질 시기, 일관성 있는 식습관이 요구됩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뇌졸중 환자들은 혈압이 높고 심혈관계 질환을 가졌으므로 배변 시의 긴장이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울증에 대한 간호 중재입니다. 뇌졸중 후 우울증은 재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뇌졸중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울증은 뇌졸중 생존자의 30%에서 60% 사이에서 나타나며 이 중 대다수가 에너지 저하, 수면 장애, 의욕 저하,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며 타인과 감정을 나누게 하고 치료받으면 호전됨으로 안심시키고 작은 호전이라도 축하해 줍니다. 또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인내하며 경청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종교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석하며
가능한 한 자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울을 극복하고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활의 의지를 갖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재발 예방 교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환자는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혈압을 알고 정기적인 혈압 검진을 통해 적정 혈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질환, 특히 심방세동은 심방으로 혈액을 고이게 하여 혈전 발생 확률을 증가시켜 뇌졸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투약, 식이, 운동 등을 병행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동맥경화를 가속화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기능을 악화시켜 뇌졸중의 위험이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금연을 하면 5년 이내에는 뇌졸중에 대한 위험이 비흡연자와 동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포도주나 맥주 한 컵이 뇌졸중의 위험을 더 낮게 할 수 있다고 했으나 현재에는 알코올 섭취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인지 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증, 당뇨 모두 식이와 운동, 약물, 생활습관을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날마다 적어도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향상시키고 뇌졸중의 재발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 소금과 지방을 제거하므로 혈압을 낮출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도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과일과 채소, 곡물 섭취를 증가시키고 적당한 양의 단백질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조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류는 요리 전에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 갑자기 한쪽 혹은 양쪽 눈의 시력이 나빠지고 침침해지거나 시야의 한쪽 부분이 잘 안 보인다. 또는 단순한 문장을 이해하거나 말하기가 어렵다. 현기증, 균형 상실, 조정력 감소, 특히 말이 둔해지거나 복시, 무감각, 허약감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한 두통, 의식장애, 치매 등이 생길 경우 일과성 허혈 발작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며 경미한 뇌졸중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졸중의 재발 위험을 예방하도록 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병동 뇌혈관 질환 환자의 재활간호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